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맥킨지의 서재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지금 조직 쪽을 담당하는 파트너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사실은 컨설팅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업의 주업이 사실은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의 경영진들, 뭐 CEO라든지 여러 임원분들이 지금 시점에 가지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듣고 논의하고 그 부분들 중에서 일부라도 저희가 어떻게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주업입니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맥킨지라는 회사에 입사한 지가 15년이 조금 넘었는데 글쎄 뭐 15년 전은 물론이고 사실 5년 전만 해도 그 경영진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들이 그 어떻게 하면 성장을 더하지? 어떻게 하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올릴까?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게 뭘까? 굉장히 그런 사업적인 얘기, 성장에 대한 얘기, 뭔가 M&A에 대한 얘기, 뭐 좋은 거 없나? 뭐 이런 토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얘기나 또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좋은 분들을 외부에서 많이 모시고 와야지. 또 어떻게 하면 인재를 좀 유치를 할까? 뭐 리크루팅을 해올까? 이런 정도 수준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사실 커넥트가 된다라는 느낌들은 사실은 많이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부분들이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갑자기 바뀌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 경영진들께서 지금 이 순간 뭘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우리 조직에 대한 얘기, 역량에 대한 얘기, 뭔가 우리의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시작했고 저희가 뭐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해외 사례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특히 이런 조직적인 문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얘기를 했을 때는 업종 불문하고 내가 뭐 제조업을 하고 있더라도 금융업 얘기를 해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서비스업을 해도 제조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굉장히 관심도 높아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파로 저희들도 이제 이쪽에 대해서 뭔가 지금 좀 숨어있는 이슈들 또 뭔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토픽들이 있다라고 느끼게 됐고 그러던 찰나에 사실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 문화 그리고 이 조직 문화에 대한 이제 조사들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조사를 저희가 처음 했던 것들이 이제 2016년도에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은 첫째 1차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그 후속탄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아보는 식으로 해서 2차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저희 1차 조사 결과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2차 조사를 했던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그동안 기업들이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배웠던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근간을 했었을 때는 좀 어떤 게 해소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얘기하는 것, 그 두 가지 토픽으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말씀드렸지만 100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직 건강도는 어떤지, 또 문화는 어떤지 한번 좀 광범위하게 한번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 왼쪽에 이제 푸른색 바탕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은 전 세계 한 2,000, 3,000개 회사랑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적은 어디인가? 라는 그 성적표를 봤었을 때 하얀색 52%가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52개는 사실 그 하위 25% 정도의 수준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2년 전 조사에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물론 일부는 최고 수준도 있었지만은 뭐 절반이 사실은 최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큰 이슈로 이야기가 됐었고 화두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신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캠페인들이 시작되었던 하나의 도화선이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조금 보여드리면은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게 사실은 뭐 야근, 회의, 또 보고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 많이 했었죠. 뭐 일주일 평균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야근이 뭐 2.3일, 뭐 주 5일 근무니까요. 뭐 2.5일 가까우니까 뭐 반은 야근을 하고 있는 거고, 뭐 3일 이상 야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수가 있고, 회의 시간이 생산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은 뭐 40% 가까이 비생산적 시간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보고 자체도 준비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또 여러 차례가 가야 되고 그것이 생산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3분의 1 가까이 돼서 실제로 많은 시간을 일하고 집에 가지 못하는 시간이 많고 하지만 그 시간이 생산적이냐라고 했었을 때 명확하지 그렇지 않은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메시지를 이 설문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벌써 2년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 뭐 일삶 양립에 대한 얘기도 많아지면서 변화들이 많이 있었고 기업들도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신문이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들만 저희가 모았습니다만은 국내 뭐 유수 기업들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활동들을 했었고 그 사이에 뭐 워라밸이라는 단어도 생겼고 일과 삶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퇴근 후 뭐 카톡 금지법 이런 들까지 나타날 정도니까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사회적으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뭐 하나의 뭐 스타트업 선포 같은 캐치프레이즈 아래에 뭐 직급 체계를 없앤다든지 호칭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이 뭐 회의 보고 자율 업무 같은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개선 캠페인들을 굉장히 많이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일부 회사만 저희가 여기 넣었습니다만은 오신 분들 대부분 본인들 회사에서도 대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효과적이었을까? 실제로 기업들이 변했을까라고 하는 게 당연한 저희들의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먼저 A가 퀵 서베이고 B가 심층 진단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100개 기업을 보면서 설문을 많이 보면서 다량의 정보를 얻었으면은 이번엔 좀 깊이 들어가 보자. 먼저 퀵 서베이를 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느낌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게 퀵 서베이였고 두 번째 심층 조사는 그 결과를 보면서 한번 몇 개 기업을 좀 심층 탐구해보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떤 변화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이 이번 2차 진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2,000명 정도를 모바일 서베이를 한번 퀵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뭐 기업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했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기업 문화. 했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반반이에요. 예, 좋아졌다는 사람, 나빠졌다는 사람, 뭐 별 차이 없다는 사람들이 두루 있습니다만은 뭐 다소 개선되었다가 33%니까 이거를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고작 43%냐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뭐 2년 만에 43%가 개선됐다고 얘기하는 건 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캠페인들을 주로 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는 주로 캠페인성 활동들, 뭐 잘 아시는 뭐 정시퇴근, 알림 방송, 무슨 매뉴얼, 소통 게시판, 여러 가지 뭐 흔히 보셨던 것들을 했던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소등시켜버리고 시스템을 셧다운 시켜버려서 집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노력들도 많은 부분 진행했었고 대신에 좀 더 근본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구조가 변한다든지 HR 시스템이 바뀐다든지 직급 체계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근원적이니까 글쎄요 빠른 시간 안에 하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전체 중에서는 뭐 한 20% 정도만 그러한 것들이 일부라도 진행이 됐다고 해서 아무래도 뭐 캠페인성 활동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회사들을 좀 깊이 봤어요. 저희가 결국 한 8개 회사를 보게 됐었고 그 중에서 좀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뭐 금융계열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조금 더 스타트업성 회사들도 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회사들을 믹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먼저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조사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포인트가 나오게 됐었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인해서 우리 회사들이 회의, 야근과 같은 일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개선 효과는 있었습니다. 실제 뭐 회의하는 시간가 더 효과적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설문이나 조사에 다 긍정적인 이제 개선들이 나타났고 심층 조사했던 회사들도 나타납니다. 그 사실이. 그래서 그 부분은 효과가 있다. 근데 조직 건강도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거든요. 조직 건강도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단순히 뭐 일하는 시간이 좋아졌다를 떠나서 우리 회사가 건전하게 성과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느냐를 묻는 게 사실은 조직 건강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설문이 굉장히 복잡한 설문이 들어있습니다만은 그 취지는 그냥 단순 만족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성과를 내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디자인의 그 핵심입니다. 그런 앵글에서 봤을 때는 조직 건강도가 개선되는 효과는 적어도 이 8개 샘플에서는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이 발견됐던 것은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설문도 하고 또 심층 인터뷰도 많이 했었을 때 한 가지 명확하게 부각되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제 사회가 하도 빨리 변하고 업의 성격이 변하고 뭐 디지털이니 뭐뭐니 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신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방향성이 명확한가, 우리가 비전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한 불안감들을 조직원들이 많이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은 사실 변화의 시작점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긍정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첫 발자국은 내딛었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발자국을 위해서는 조금 더 총체적 변화,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캠페인성에 머물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구조적인 변화들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포인트가 네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배경을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근 회의 보고 같은 그런 일단 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한 그 8개 회사 심층 조사했던 결과 평균을 보여드리면 야근이나 보고 여성 근로 등등 점수들이 유의하게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물론 8개 회사밖에 안 되니까 이게 통계적 위성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당연히 뭐 대단한 통계적 위성은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트렌드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히 큰 숫자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들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8개 회사에서 했던 활동들도 앞에 뭐 기사에서 접하셨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 야근 폐지, 가정의 날, 또 임원 대상 무슨 교육들, 퍼실리테이티브 미팅을 하는 교육들, 아니 밑에 보고를 뭐 파워포인트를 많이 없애기 등등등 익숙하신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야근 보고 등이 명확하게 개선되는 트렌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 건강도로 들어가서 2016년도 2년 전에 조사했었을 때 나왔던 시사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고질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직 건강도 조사를 한번 총체적으로 했었을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하다라는 결론을 2년 전에 냈었습니다. 그게 그 왼쪽 끝에 보신 세 가지. 리더십, 업무에 대한 규정과 관리, 뭐 R&R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성과 관리. 이 세 가지 측면이 우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고질병 또는 어려운 점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했었습니다. 점수를 단순히 놓고 보면은 대부분 뭐 마이너스가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 뭐 구성원들을 8개 회사 직원들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고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는데 커멘트들 보시면은 뭐 크게 변하지 않는 뭐 리더십을 치면 권위주의적 복지부동형 방향의 제시가 없는 등등 뭐 과거에 보셨을 수 있는 코멘트들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또 업무의 정확성 또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들 지목을 많이 했었고 성과 관리도 뭐 잘 아시는 그런 코멘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설문에서도 점수가 개선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직 건강도의 핵심 또 우리 기업의 고질병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포인트가 나왔어요. 저희 여러 가지 설문 중에서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방향성은 우리 기업의 비전이 명확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가, 그 전략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가 공감을 하는가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뭐 위에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만 위에 것들은 그 8개 회사들의 전체 평균을 보시면 되고 특히 밑에 점수는 많이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점수가 지금 보시면 뭐 20점씩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거는 그 회사가 처한 경영 환경들이 있었겠죠. 외부 변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또 세팅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신생 기업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 놓고 봤을 땐 전체적으로는 방향성에 대한 점수들이 하락을 하고 일부 기업들은 그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이쪽에서는 시그널이 그 전에 없던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구성원 의견들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 해소, 호소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점점 가중되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해소를 해야 되는 토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건강도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통 툴이 요 박스들, 다이아몬드로 된 박스들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색깔이 진할수록 좋은 거고 옅을수록 나쁜 겁니다만은 사실 거의 까만색 색칠이 돼야지 최상위권이고 회색이면은 최하위, 그리고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 3분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점수들이 아직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2년 전 데이터 보셨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전체의 52%가 최하위, 마이너스 25%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8개 회사 중에서 4개 회사가 여전히 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조직 건강도에 개선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못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야근, 보고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개선이 있다. 하지만 그 둘과의 연관관계가 반드시 있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업들 좀 하나하나 케이스를 조금 봤던 것들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8개 회사 중에서 사실 한 군데는 이 가장 점수가 높았어요. 74점.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50점대에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조금 뭐 일반화한 것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억지로 한번 일반화를 한번 해봤어요. 일반화를 해보면은 가장 점수가 낮았던 곳들은 저희가 뭐 임시 방편이라 썼습니다만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익숙하신 프로그램들을 일부 진행을 했고 그런 것들이 근데 뭐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다, 뭐 지난 5년, 10년간 계속했다 그런 히스토리들은 아니었고 최근 들어서 시작을 했고 이게 얼마나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서 진행됐던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도 한 3, 4분위 정도 있는 회사들은 한 5년, 10년째 계속 기업 문화 팀이 있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노력들은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뭐 구호성, 캠페인성이 아무래도 치중이 많이 되고 좀 비즈니스와 조직의 코어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HR 제도만 자꾸 뭐 저희끼리 돌려막는다 그러는데 HR 제도를 계속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한번 해보는데 사실 그렇지 뭐 큰 차이는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뭐 근본 변화가 있던 회사는 사실 뒤에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그 구조적 변화, 뭐 사업의 본질에 가까운 변화들이 같이 벌어졌던 케이스라서 그건 좀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 8개 회사들이 뭐 했느냐? 사실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쭉 리스트 보시면은 뭐 새로운 것들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8개 회사들이 다 점수들이 확 올라가는 회사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셨던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은 회사들이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개선 잘 된 회사 말고 개선 안 된 회사들을 놓고 보면은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무늬만 혁신이다. 무늬만 변화다. 우리가 뭐 구호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자꾸 뭘 하지만 실제로 바뀌는 건 없다. 그리고 뭐 저희 리포트나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 뭐 청바지 입은 꼰대 이런 단어도 썼던 것 같은데 사실 그 구성원들이 해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뭐 청바지 입은 꼰대다. 우리가 방에 레이아웃만 바꾸고 인테리어만 열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일하는 건 똑같고 뭐 수요일 날 뭐 일찍 가자라고 했고 수요일만 일찍 가는 거지 뭐 변하는 건 없었고 또 뭐 옷을 어떻게 바꾸고 호칭을 바꿨지만 일하는 건 똑같고 약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과제 뭐 자꾸 뭐 결국은 계속 시키는 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권한이 없고 나에게 액세스가 없는 의사결정권자 또는 의사결정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 마지막은 지향점 부재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뭐 자꾸 뭐 열심히는 하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 전체 픽처가 같이 돌아가면서 내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나의 팀장님, 나의 또 본부장님이 같은 혹시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칼퇴근을 하고 휴가를 길게 쓰면 뭐 하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칼퇴근을 하기는 시작을 했고 이제 휴가도 더 쓰기 시작을 했지만은 여전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한 고민들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또 요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된 케이스 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기는 명확한 지향점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썼으면 일과 성과라만 말하는 문화라고 하는 뭐 사실 여기에 같이 수장이 되시는 그 분이 아예 직접 말을 하는 코멘트고 늘 쓰는 단어가 됩니다. 일과 성과로만 말하는 문화. 무슨 의미냐? 먼저 구조적인 변화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구조 자체도 굉장히 작은 사업부,
소 단위로 성과 단위를 만들고 그 성과 단위에다가 명확하게 목표를 주고 또 권한을 주는 그러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 차등을 가져가고 보상을 좀 우리 기업 기준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차장급들이 억대 이상이 가져갈 수 있는 베스트 케이스로는 그런 보상 구조를 가져갔고, 또 여기도 똑같은 걸 했어요. 몇 시 지나면 시스템도 끄고 정시 퇴근 또 억지로 시키고 하는 것들은 다 했어요. 똑같이. 그런 안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직원들 자체의 행동 규정이라든지 권한 위임, 책임 등등등에 대한 노력들을 했었고, 임원들이 사실은 이거에 선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다면 평가까지 지금 고려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평가로서 자기한테도 올 수 있게 만드는 것 등을 다 만듦으로써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실제 개개인들의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잘 됐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부분들이 기여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영업이익입니다만은 지금 좀 내려가던 회사가 분명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선순환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회사는 여기는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성과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은 회사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성과가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외부 환경과 내부의 노력 덕분에 성과가 좋아졌고, 오히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성과에 좀 여유가 있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제 캠페인만 하지 말고 이제 진짜 구조적 제도적 변화를 할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그 여력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최고 경영진이 명확한 이제 메시지를 던지셨고, 그에 따라서 사업 전략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 또 조직 구조도 조금 바꾸시는 부분들, 또 일하는 방식, 또 성과 관리 등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바꾸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여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만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구조적인 변화와 개인적인 변화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적인 모멘텀을 가져가실 수 있다면은 분명히 또 선순환에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게 저희 회사에서도 조사를 했었을 때 이 조직 변화의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프로세스, 인력 역량, 조직 구조 거버넌스에서 성과 관리, 협업, 테크놀로지, 인력 규모, 역량 등등등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많잖아요. 근데 앞에 나온 것처럼 캠페인성이다라고 하면은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의 아주 일부분만 건드리는 것, 또는 디지털 IT 시스템의 일부만 도입하는 것만 가지고 여기서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 건드렸을 때는 분명히 그 효과가 적고, 저희 내부 리서치입니다만은 7개 이상을 동시에 건드리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갔을 때 실제 개인의 행동 변화, 조직의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워낙 다면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조직과 개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7가지 이상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 조사했었을 때는 조사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앞에 잘 된 회사와 그렇지 않았던 회사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4가지 이번에 2차 조사에서 시사점, 야근 회의 지금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건 계속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조직 건강도의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와 동시에 최근에 외부 환경과 함께 많은 기업들의 조직원들이 이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방향성 부재에 대한 이슈를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 첫 걸음이 됐다면 두째 걸음인 구조적 제도적 변화를 이제 좀 추진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 구조적, 이제 제도적 변화를. 그때 요새 여러 가지 앵글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애자일이라는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은, 최근 유행하는 거기도 해서 들어갑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애자일의 의미도 따로 있고, 어떤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글로벌리 잘 나가는 회사, 잘 되는 회사들 하면 지금 예전하고 굉장히 다른 리스트 회사들이 보인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아마 도표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포춘 100, 500 이런 것들 했었을 때 지금 앞에 나온 리스트 회사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약간 디지털 혁신 기반의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무엇을 갖추고 있는가?
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츄에이션은 이건 것 같아요. 안정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가진 조직. 뭐 누구는 이거를 양손잡이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시는데, 안정성이라 하면은 우리 기업이 가져야 될 전략적 방향성이 명확하고, 또 업무에 대한 방식과 프로세스가 세팅이 되어 있고, 아레나를 알고 그에 따른 성과 관리가 되는, 사실 백본이 되는, 이제 근간이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있으면서 그 토대 하에서 역동성을 만들기. 즉 과거보다 훨씬 더 과거의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서 협업을 빠르게 하고 구조 변경도 유연하게 하고, 그리고 자율성이 있고 아이디어들 많이 나올 수 있고 외부 파트너랑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잘 아시는 그런 좀 디지털 기업들 하면은 오른쪽만 생각하시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말 뭐 인터넷 웹사이트 하나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만 하자고 할 수는 없고 왼쪽과 오른쪽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회사, 사실 둘 다 양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숙제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둘 다 가져가서 빠르면서도 견고한 회사가 되느냐가 숙제인 것 같고, 저희가 여기서 애자일 조직이라 했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양손잡이를 다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뭐 디지털 혁신 기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이테크 기업들, 또 금융권들, 지금은 뭐 이제 제조업까지 이 트렌드,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니즈가 분명하게 확산이 됐고, 국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고, 아마 이 지금 세션 말고 뒤에는 이와 관련된 소개들도 몇몇 회사에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이 사실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많은 경우들이. 물론 좀 하는, 신용을 하다가 또 흐지부지된 케이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 꾸준히 끌고 나왔던 회사들은 뭐 그게 지표적으로 영업 실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품 개발 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 신사업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효과를 내는 케이스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역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큰 기업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우리는 왜 디지털 기업처럼 못할까, 저럴 수가 없지, 우린 다르니까 해서 우리도 저러한 앵글들을 분명히 도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인식 하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저희 조사입니다만 실제 그렇게 이 그 애자일한 그 역동성과 안정성을 같이 가진 조직들이 건강도나 운영 성과나 재무 성과 모든 면에서 또 긍정적인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사실 경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거의 그 비밀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뭐 비밀이 있다기보다는 그 과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피라미드 잘 아시잖아요. 조직 구조와 피라미드 조직 구조고, 저희가 당연히. 그래서 조직도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저기 왼쪽의 그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뭐 체계를 많이 갖춘다는 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을 실수 없이 반복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만큼 좋은 데도 없고, 이 여러 가지가 분산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조직 구조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구조니까 사실 저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냥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 구조에서는 속도를 가져갈 수 없는 점, 조율이 힘든 점, 그리고 반복되는 건 잘하지만 바뀌는 것에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도태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굉장히 유기체적인 모습,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함께 일을 했다 흩어질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들, 이런 조직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자 조직이 어떤 것이 있는 거냐, 뭐 자꾸 설명을 하고 사실 하나의 정의가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사실 유명한 비디오지만 이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But Holland comes in for a pit stop. Time to refuel and change tires. Lou Moore himself changes the tires. Only 4 crew members, including the driver, are allowed to work on the car. It's a tense time. Holland stays in his seat, anxious to get away. Let's watch.
tires are changed at last. A crewman polishes the windshield as Holland moves away just 67 seconds after he stopped. 그러니까 스피드의 차이. 그러니까 애자의 조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느낌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글쎄요, 굉장히 열린 공간에 자유로운 곳에서 근무처에서 청바지를 입고 또 자기 자리도 없고 이어폰을 꽂고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종과 회사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반드시 바람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추구해야 되는 애자의 모습은 방금 보셨던 그 카레이스 모습.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목표점이 명확하고 그 순간에 한 팀이 돼서 빠르게 실행을 하고 차 갔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일 해야죠.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백본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 무엇을 하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하는 경영의 체계가 명확하면서 그 안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 애자의 모습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화, 캠페인, 무슨 구호보다는 사실은 우리 조직의 구조나 제도의 백본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러한 모습을 가져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까 첫 번째 발자국, 두 번째 발자국 얘기 자꾸 드렸는데 두 번째 발자국은 저런 구조, 제도 쪽에서 자꾸 찾아야 된다고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자의 조직에 대한 그냥 특성들 그냥 몇 가지 이상향이죠. 특성들과 이상향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조직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가 과거에는 옳았었다면 지금은 피라미드를 그대로 꼭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숙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업들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협조가 필요해. 여러 부서에서. 그러면 요 밑에 담당자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요 담당자랑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 각자 얘기를 하다가 그럼 보고를 해요.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를 하고 자기들 위로 올라와야지 또 해소가 돼요. 그럼 밑에서는 자꾸 얘기하는데 어차피 해소가 안 되고 그 위로 올리면은 위로 올려서 또 얘기를 하다 자꾸 밑으로 내리고 그 밑으로 또 고민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끝까지 올리지 못하고 흐지부지해서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 사실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꾸 여기만 자꾸 괴롭히고 이렇게 알아봐라 저래봐라 하고 위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이 많아지는데 그 부분들을 조직의 구조를 바꾸는 걸 수도 있고 그 구조 하에서 일하는 프로세스나 방식을 바꿔서라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애자일 조직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 디지털한 세상이 되면서 많이 얘기가 된 거긴 합니다만은 무언가를 하나 만들 때 부분들을 완결성을 가지면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은 최대한 이 얼개를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즉 시장에 나가서 고객의 의견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면서 빠르게 가기. 이렇게 갔을 때 목표점을 알고 가는 속도가 이렇게 갔을 때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많이 얘기가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보스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보스가 없어져야죠. 그냥 코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수 코치, 플레잉 코치 같은 분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이 나가야 되는 좀 지향점으로 얘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이제 5년 전이었으면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변화의 필요를 느낀 기업들이 이제 시도를 하면서 성공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충분히 많은 기업들이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러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의 ING 은행, 우리나라는 보험이 알려져 있죠. 은행도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은행이 보시는 것처럼 구조적으로는 계층을 많이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 펑셔널 팀을 많이 만들고 또 지금 프로세스도 인풋 중심
회의 중심, 논의 중심에서 뭐 논의는 마음대로 하시고요. 난 성과가 뭐고 알아서 하세요. 그 안에서 그럼 또 주도적으로 자기가 방식을 찾아서 나가는 부분들, 또 인재에 대해서도 새로운 역할이 정의가 되고 또 성과 관리의 방식도 개인에서 팀 중심을 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뀌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이 회사도 뭐 이미 한 3, 4, 5년 이상 좀 이러한 모습을 가져가면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황에 있습니다. 뭐 필립스 잘 아시는 뭐 가전 회사입니다만, 예전에는 주로 텔레비전 이런 걸 하다가 여기도 이제는 좀 바뀌었잖아요. 저 헤어드라이어, 뭐 토스터, 약간 무슨 가정 좀 뷰티나 좀 그 부엌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과는 달리 고객의 목소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됐어요. 근데 조직 구조는 예전 텔레비전 만든 것처럼 획일적인 제품을 획일적인 제품을 이제 싸게 만드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마다 다른 이제 식기에 대한 제품들을 만들까? 어떻게 고객의 목소리를 빨리 들으면서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쌓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갔던 건데, 여기는 조직 구조의 변화보다는 프로세스의 통일, 우리 회사 여러 부분들이 같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서로 다른 방식들이 너무 많은데, 차라리 그것부터 먼저 통일을 하자. 그래야지 협조가 되고 협업이 되고, 아 하면 아라고 알아듣지 다르게 알아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도 같은 랭귀지로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필립스의 사례였고요. 또 뭐 서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 사례예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레지덴셜 릴러스테이션이니까 주거형, 뭐 아파트나 주택 쪽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만은, 이쪽도 중국은 뭐 도시들이 자꾸자꾸 생겨나잖아요. 자꾸자꾸 개발 기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상황은 다른데,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발굴하고 빠르게 개발을 시작해 나갈까라고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앙 통제적인 그냥 과거의 모습이라면 분명히 저 모든 기회들이 나한테 와야 되고 내가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과정에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러면은 이미 배는 떠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고, 그럴 거면은 결국은 의사결정의 권한을 밑으로 내려야 된다.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지점과 같은 팀들이 사실은 소사업부제 사장처럼 움직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줘야 되고, 권한을 주기 위해 성과 관리 위해서는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어디 뭐 아파트 개발을 하면은 그 개발을 해서 나온 수익에 대한 이제 프로핏 셔링 아예 하는 거죠.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거야. 그 직원들이, 지점에 있는 직원들이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에퀴티, 주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 하나의 파트너처럼 일을 하는 그런 조직 구조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면서 지금 중국의 넘버원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 바텐폴은 또 여기는 또 유럽에 있는 전력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통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런 전력 회사인데, 이쪽은 또 고객들이 이탈을 하고, 아마 그 한 회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러 회사가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고객이 이탈을 하고, 또 누가 이사를 가면 다른 고객이 또 뺏어가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팀, 고객을 새로 확보하기 위한 팀, 누가 이사 갔었을 때 서비스하는 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역할을 바꿨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를 주고, 이거 중심으로 고객을 접점하는 이쪽 중심으로 뒤에가 이제 쭉 이제 세팅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또 하열, 이건 뭐 중국 잘 아시는 회사입니다만은, 뭐 회사가 안에 뭐 몇천 개라고요? 여기 몇천 개의 회사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컨트롤이 아닌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어떠한 성과 관리, 어떠한 조건들을 부여하고 이제 거기서 자율권을 주는 그런 회사로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는, 여기가 지금 결국은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뭐 꼭 이게 전부고 이것만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케이스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구조적 변화가 선행돼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피라미드식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속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 완결형 조직, 자기 자율형 완결형 조직, 크로스 펑셔널 조직으로 만드는 것, 프로세스도 순차적인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 리더십도 플레인 코치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재도 지금의 우리 기업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승진 보상이 동기부여의 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재적 동기,
분명히 바꿔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는 모두가 플레잉 코치가 되면 사실 승진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변화의 주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만은 성공적인 조직 변화를 위한 원칙이라고 거창하게 썼습니다만은 뭐 앞에 2차 진단 결과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명확한 목표와 그거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만약 없었다면은 이 첫 단추로 시작이 돼야 될 것이고요. 변화를 가져갈 때 국소적인 변화들이 뭐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전방위적 다발적 변화들을 하셔야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고 단 모든 조직을 해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면은 내가 변화를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변화의 임팩트를 만들고 그 임팩트를 조직의 다른 곳으로 전파시킬까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직 문화가 사실 저희가 CEO들 맨 앞에 경영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과거와는 달리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도 과학의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경영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조직 문화고 그거는 그냥 우리 조직에 30년 있던 분들이 저절로 체득해서 직관적으로 했던 일이라면은 지금은 세대도 달라지고 다변화되고 글로벌해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조직 과학의 영역으로 넣고 굉장히 팩트 베이스, 분석 베이스로 접근하시는 것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상으로 제가 자료들은 잘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정리를 하면은 조직 진단, 조직 건강도 진단을 한번 쭉 진행했었는데 분명히 성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변화는 있었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두 번째 발자국을 가져가야 되는 것, 특히 구조적, 제도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변화의 원칙들을 몇 가지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뭐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이제 기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재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공적인 조직 변화에 방금 조직 내지 구조의 변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추천하신 애자일 조직으로 가져갔을 때 어떠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조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구조적 변화를 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고 실제로 현장에서 기업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구조적 변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게 약간은 경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기업 문화의 변화의 노력들이 HR 조직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HR 내에 기업 문화팀이 있는 경우도 많으시고 이 기업 조직 문화가 문제가 있으면 HR한테 숙제가 가면서 어떻게 변화를 동의를 만들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럼 대부분 벌어지는 일이 이제 HR 제도에 대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 뭐 성과 관리에서 1년에 2번 하던 거 3번 하자. 아니면 무슨 성과 보상 방식을 조금 이렇게 트위킹을 해보자. 아니면은 아예 좀 이런 캠페인성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HR 자체만 가지고 했었을 때는 이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것들이 구조적 변화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업본부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CEO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일을 하시는 분들의 생활을 놓고 보면은 HR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일을 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결국은 그 구조 안에서 내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 개인들이 움직이는데 그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는 그 행동의 변화, 조직의 문화 변화를 가져가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리고 지속성을 갖기가 너무 어렵더라. 라고 하는 게 러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다녀오시고 리더십 교육도 하고 오시면은 갔다 와서 처음엔 노력은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시스템보다 약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지는 일인데 그럼 그 시스템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해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구조적 변화인 것 같아요. 조직 구조를 어떻게든 바꾸고 단 지금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금 여기 나왔던 몇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조직 구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사적 조직 구조 변화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업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그대로 가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특히 사업 영역이 다양하신 분들은 사업 영역 중에서도 특히 변화가 빠르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많은 곳들이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구조적 변화를 가져가서 성공의 모습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을 경우 오히려 문화가 후행해서 따라와서 개선이 되고 그런 성공 사례가 조금 더 전사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이유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성공 사례들을 또 받고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좀 가장 순조로운 변화의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서자희 파트너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